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민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네, 뭐 당연히 했어야 되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간 지금이라도 영장 청구해서 네. 내란의 중요한 공범 중에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요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가 6가지 정도 된다고 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보면 지난 과거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저희가 탄핵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때 이제 탄핵안 제가 썼었는데요. 그때요. 예, 이 국무회의를 가장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탄핵안을 만들었는데 헌재에서 기각됐죠, 이 부분이.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대선을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고 시도를 했었고 실제 될 뻔했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책임이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얼마나 지금 까다롭게 하고 탄핵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장은 100% 발부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내란의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더라고요.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바뀔 거다? 네, 죄명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죄명을 한 단계 낮은 단계로 해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훨씬 인정되기 쉽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기소 단계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12.3 비상계엄 다시 말해 내란의 절차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소 단계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영장 발부를 위해서 범죄 소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단계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른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를 했던 걸까요? 네, 이제 법사위 사정이라기보다는 그 법안 그러니까 법안 발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하 서영교 의원이 개정안들을 발의를 해 두긴 했는데, 이제 당의 관련 특위에서 당론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그 특검 공동대행 특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론법을 오늘 오전 중에 발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하루 이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춘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정상 아마 내일도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상정해서 논의하고 일소위로 회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아마 원내의 전략상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마 필리버스터를 또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원내 대응 전략도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개별 발의한 부분을 다 모아서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당론 발의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수사 기간 문제가 일단 제기됐고 인력 확충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이게 좀 그대로 담긴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확실한 것은 인력은 증원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발의한 법에도 있었고 특위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충분히 늘려주면 그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사건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도 좀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인력 같은 경우 이제 파견 검사가 40명에서 60명으로 이제 늘린다 이런 내용인데 그 정도의 규모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수사 대상에 이른바 김혜성 씨 사건도 포함될 거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은 포함시키죠. 이미 제가 발의한 법에도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긴 했는데 법원에서 계속 수사권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은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관련 사건 인지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법원이 그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 규정이긴 하지만 좀 명확하게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도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 도피자들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다 보니 그 수사 기간만 잘 피하고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해외 도피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이 수사가 끝나고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 동안 보통 한 3년 정도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해외 도피자들이 체포되거나 발견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고 공소시효도 정지시켜 놓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당론 발의되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법 말고 내란 특검법이나 최성병 특검법도 개정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법도 개정을 합니다. 내란 특검법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특검법도 공통인데 중요한 개정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소유지를 파견된 검사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재판을 진행할 때 지금 내란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진행할 때 윤석열 측이나 뭐 김용현 측 이런 쪽에서 특검이나 특검부가 직접 나와야지 왜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하냐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검사들은 당연히 공소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특검법에도 다 준용하고 있고,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시비를 하니 아예 특검법에 명확하게 그것도 확인 규정인데 명확하게 확인하는 규정을 넣어서 그런 시비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맥락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 의원님께서 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있잖아요. 이걸 특검이 맡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특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대검에서 감찰과 수사 전환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부패 경제 사건만 있지 이런 직무와 관련된 사건은 증거인멸 이런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보통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와 관련된 건. 그런데 지금은 수사관 2명만 입건했기 때문에 수사관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다 기각합니다. 수사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특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저희가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좀 강력하게 촉구하고 왔는데요. 네, 대답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특검은 잘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아마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아마 언론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수사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봉 띠지를 없애버린 사건이 하나가 있고 이 관봉권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했냐가 본래 사건이죠. 두 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본래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전형적인 수사 대상의 사건인 것이죠. 아, 예. 그렇죠. 건진 법사와 관련된 로비와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한 것은 특검법 2조 14호에 증거인멸도 수사할 수 있게 별도로 넣어놨기 때문에 둘 다가 수사 대상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내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아마 당특위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 특위에 그러니까 정리된 안은 이미 다 도출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아마 충분히 논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을 거의 다 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내 TF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TF 단장으로 1차, 2차 원내 TF를 둘 다 운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논의했던 안들이 다 있고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관심사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공수처이야 이제 뭐 당연히 법무부 산하에 둔다, 여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중수청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네네. 행안부에 들어오냐 법무부에 들어오냐가 지금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걸까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중수청은 아마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위위원들의 생각들도 대부분 행안부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행안부로 가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내 TF, 원래 이제 특위 만들어지게 돼 있었던 TF에서도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데 행안부로 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두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 법무부에 두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래서 법무부는 검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수청에도 검사가 들어가 있고 공소청에도 검사가 들어가 있고 법무부에도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엔 하나의 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수청이 검사 없이 수사관만 배치하는 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공소청에만 이제 다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명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가서 그때부터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갈 검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이나 유인책들을 좀 마련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갈 검사들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주도권이 이제 그러니까 검사한테 가느냐 아니면 수사기관에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도권이 수사기관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검사로서도 수사 능력을 많이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난 그냥 검사지만 검사 버리고 그냥 수사관으로 가서 하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신분들은 다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직급이 수사관에서도 나중에 직급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을 한다라든가 이런 몇 가지 유인책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수사 역량을 유지한 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안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사한테 그걸 안 준다.
라는 거죠.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는 아주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네. 검사들이 수사를 아예 못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지 일부라도 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 인력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수사를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는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 헌법을 보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어떻게든지 검사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행 헌법이 유지가 되는 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지적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헌법에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준 것을 문맥을 잘 보시면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검사들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영장 청구권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논리 귀결상 맞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이 굳이 그렇게 써놓은 것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검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현행 헌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경찰이나 이래서 중수청에서 그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이걸 반리할 권한은 그럼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권을 조금 더 실질화하고 혹은 불복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몇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는 영장 청구를 공수처에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사건은 검찰에게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영장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검찰청 내에 수사심의위원회 혹은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두는 것이죠. 이번에도 서울고검에서 한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의위원회를 열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